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독립군이 쫙 활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에 또 어제까지 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꽃들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시클라멘속이라는 꽃, 뭐 지중해 연안이 그 원래 원산지래요. 그 다음에 홍초라는 꽃, 난 달리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래, 홍초. 그 다음에 프록스, 그 다음에 스위트피, 뭐난 강낭콩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물론 콩과라고 그래요. 이탈리아 그 무슨 섬이 원산지래요. 스위트피. 보면 주변에 너무 이 꽃들이 너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꽃도 알아주는 사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한테 향기를 뿜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한테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바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시클라멘속, 홍초, 프록스, 스위트비 이렇게 네 종류의 꽃한테 사랑을 좀 주고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야, 우리나라 이 먼 곳까지 와가지고 고생이 많다. 그래도 이렇게 펴줘서 고맙다.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또 보면 자연에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보면 몇 명 있어요. 얼마 있는데 보니까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이른 아침에 자전거 타는 사람은 하나는 직업이 없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 하나는 아주 좋은 직업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없는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노년의 건강을 위해서 참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맨발로 걸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한쪽에는 보니까 한 3.5m, 4m, 건 5m 정도 큰 이러한 식물이 있는가 하면 오른쪽에는 잔디밭에 크로바 아무리 커봐야 5cm도 못 큽니다. 그냥 난이 똥자루만하게 그냥 크려고 해도 안 돼, 그는. 그런데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연에서 배우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서로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 저는 자전거 타면서 늘 맨발로 걸으면서 이 식물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고 옵니다. 매일.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배울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이 세상에는 모든 게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게 있다. 즉 동양의학에서 얘기하는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노라. 또 우리가 먹는 먹을거리 음식에는 이 약자를 보면 하나는 약이 되고 하나는 독입니다. 하나는 독이 되기도 하고 하나는 약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잘 쓰면 약이요, 잘못 쓰면 독이라는 겁니다. 음식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수없이 얘기했어요. 커피가 속색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커피 때문에 속색이는 질환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커피를 제일 많이 먹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커피 공화국이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더 많다. 또 나쁜 점이 많지만 그걸 잘 모르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자기가 병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커피를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옛날에 커피 안 먹어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았어요. 지금도 커피 안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저도 커피 잘 안 먹습니다. 그래도 잘 살아가잖아요. 우선 커피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좀 불편한 증상, 그 중에 하나가 항문 소양증이에요. 쉬운 말로 똥구멍이 가려운 증상이에요.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긁을 쏠자 가려울 양자예요.
소양증, 또 이런 게 있죠. 음부 소양증. 여자들 그 중요한 곳이 가려워요. 잘 때 나도 모르게 그냥 극적극적해서 상처나는 이런 것들이 음부 소양증이에요. 거기가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문 소양증, 이거는 왜 생기냐 이게요. 그 다음에 음부 소양증은 간이 약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거는 항문 소양증은 폐대장, 특히 대장 기능이 약할 때 나타나요. 그럼 왜 대장이 기능이 약해지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항문 소양증은 항문 안쪽과 그 주변이 불쾌하고 가렵고 타는 듯하게 그냥 극적극적해요. 뭐 남자가 여자들보다 4배가 더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음식이나 특정 약물, 피부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카페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카페인이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항문 주변을 예민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커피 외에도 홍차나 초콜릿, 그 다음에 맥주, 포도주, 오렌지 주스가 항문 소양증, 똥구멍이 가려운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서양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동양의학적으로 상생상극관계를 설명하지 않고는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이 쓴맛의 커피가 많이 들어가면 폐대장 기능, 아시겠어요? 폐대장 기능을 망가뜨려서 똥구멍이 가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또 신맛의 음식을 많이 먹어도 똥구멍이 병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항문에 병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동양의학적인 상생상극관계로 하면 쓴맛을 많이 먹어서 똥구멍이 병나는 거예요. 이거는 화극금의 관계예요. 심장과 대장의 부조화, 이때도 항문 소양증이 나고, 그 다음에 신맛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항문 기능이 약해지면서 항문 소양증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홍차나 초콜릿은 쓴맛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먹으면 대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항문이 근질근질한 소양증이 생길 수 있고, 맥주, 포도주, 오렌지 주스는 음양오행상의 신맛으로 분류해요. 그래서 신맛이 너무 많이 먹어지면 폐대장, 특히 대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항문 소양증이 걸린다라고 하는 내용은 서양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동양의학적으로 화극금이요 금극목을 하지 못한다. 화극금이 강하고 금극목을 못하는 경우에, 즉 폐대장 기능이 약할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항문 소양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지근질해서 그냥 세정제로다 냅다 닦아버리면 계면활성제가 너무 많이 활용이 되면 그 이 기름막, 우리 피부에 기름막이 벗겨져서 오히려 세균이 더 침입이 더 쉽습니다. 또 물티슈로 똥구멍 닦지 마세요. 그냥 커피를 끊으면 됩니다. 커피를 끊으면 항문 소양증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눈떨림 증상이에요. 카페인이 눈떨림을 유발한다 라고 하는데, 이 카페인이 안면신경을 자극해서 눈떨림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커피를 끊으면 됩니다. 커피를 끊으면, 왜냐하면 커피를 많이 먹으면 반측성 안면경련 증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눈떨림이 시작하다가 한쪽 얼굴 자체가 전부 다 마비돼 버리는, 그리고 눈이 감겨버리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 구안아사나 이러한 이 흉선암으로 식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커피의 쓴맛, 요거는 내리는 기능이 강하고 심소장, 심장 기능을 보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쓴맛은 막힌 곳을 뚫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양코배기들은 고기를 먹어서 체내 체류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걸 빨리 뽑아내기 위해서 커피를 먹지만, 그래서 그네들은 장 길이가 우리보다 1m가 짧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잘못 활용해버리면 위장병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으로 작용된다.
그래서 쓴맛의 커피는 심장 기능을 보강하는 좋은 효과도 있는 반면에 잘못 쓰면 항문 소양증이나 눈떨림 증상을 유발하는 도구로 작용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 동양인들은 황색을 띠는 이유가 비위장 기능이 선천적으로 전부 약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누리끼리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도 건강할 때는 이렇게 밝은 이런 황색을 띠지만 비위장 기능이 더 망가져 버리면 손바닥도 누리끼리하고 이런 몸 전체가 누리끼리한 노란색이 더 셉니다. 그거는 비위장이 고장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피의 쓴맛이 비위장 기능을 약하게 하고 그래서 장상피 화생을 발생시키고 위염, 위궤양, 위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도 또 작용이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커피는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되게 아침에 커피 서너 잔씩 또 평상시에 커피를 7, 8잔씩 먹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전부 다 보면 장상피 화생을 갖고 있어요. 장상피 화생이라는 것은 위 벽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분에 3번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상피 화생을 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문은 음양오행상의 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쓴맛의 커피를 너무 많이 먹으면 화극금, 쓴맛이 항문 기능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폐대장 기능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폐 기능을 약하게 만들 때는 피부질환,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대장 기능을 약할 땐 치질, 소양증, 항문 소양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돼요. 잘못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커피를 끊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눈떨림, 요 눈 자체는 간이 관여해요. 그리고 요 눈알, 우리가 얘기하는 눈깔, 요거는 간이 관여해요. 그리고 이 위에 눈꺼풀, 이거는 신장이 관여해요. 그리고 밑에 거, 요거는 위장이 관여해요.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수국화,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신장 기능이 심장을 통제하고 조화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심장이 너무 세지면 이 콩팥이 심장을 조정 통제를 못해요. 그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눈떨림 증상이 나타나요. 여기다가 콩팥을 약하게 만드는 설탕을 가미한다면 100% 떨림 증상이 나타나요. 수국화해서 콩팥과 심장 기능도 이 심장 기능이 너무 강해서 콩팥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단맛이 너무 강하면 콩팥이 망가진다 그랬잖아요. 이건 토국수입니다. 그래서 쓴맛에 단맛이 가미된 거 여기다가 차가운 거를 3개를 합친다면 어김없이 눈떨림 증상이 나와요. 그거는 냉커피에 이 달착지근한 거 스테비오사이트, 아스파탐, 액상과당이 들어간 이런 냉커피나 냉녹차 이런 걸 먹으면 눈떨림 증상 어김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커피를 줄여야 되잖아요. 찬 것도 줄이고 달콤한 것도 줄이라는 거예요. 그럼 쓰달차씩 아니에요. 그래서 냉커피를 줄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얘기했던 대로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도 항문 소양증이 있거나 눈떨림 증상이 나타난다면 식습관을 돌아보라 이게 커피를 끊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2가지 증상이 딱 깨끗하게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 알고 제거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는 약과 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커피 알고 쓰면 약이고 심장 기능을 보강하는 좋은 약재로 활용될 수 있고 잘못 쓰면 독입니다. 항문 소양증을 일으키는 독, 그 다음에 눈떨림이 발생하는 독입니다. 그런데 이걸 쉽게 고칠 수 있잖아요. 커피를 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런 증상은 약으로 썼던 게 아닙니다. 약 아무리 써도 내성만 걸려요. 커피를 끊는 게 약이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는 내용의 히포크라테스의 그 아주 깊은 내용 중에 또 하나가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 더울 때 뭘 먹냐 이게 물이 최고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물이 보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더울 땐 물이 보약이지 뭐야? 건강한 여름을 내기 위해서는
그 뭐 커피, 녹차 이런 거 먹지 말고 그냥 시원한 물, 실온의 물을 자주 먹어서 수분, 땀이나 이런 걸로 손실되는 수분을 보충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보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코피 끊고 두 가지 질환을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여름철 되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